한국 선교의 개척자인 조동진 목사에 이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부상을 입고 긴 투병 생활을 해온 김경중 선교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인을 향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에 들어가면서 조합 측과 교회 측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6.25 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구국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 선교의 개척자인 조동진 목사에 이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부상을 입고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온 김경중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교계의 연이은 안타까운 소식에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와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힘썼던 고 조동진 목사. 조 목사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한국 세계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며 한평생 헌신해온 조동진 목사가 향년 97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고인의 빈소에서 진행된 발인 예배는 유족과 선교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오직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에만 매료되었을 때에 세계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며 오늘의 선교 한국이 있게 해주신 조동진 목사는 1924년 12월 19일 평북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회 신학교를 나왔고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대학원, 미국 윌리엄 캐리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후암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다 선교사로 헌신, 후에 국제선교협력기구와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아시아선교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서구 중심의 해외 선교 패러다임을 아시아인의 사명과 관점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 종교학과와 평양신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평화통일운동에도 힘썼습니다. 조 목사를 따랐던 제자와 성도들은 조 목사를 삶 자체가 선교였던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목사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 전략 또 선교 이 세계의 역사와 문화와 그 선교 전체를 바라보시는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선교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비서구권 선교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시죠. 이와 관련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페이스북에 온라인 추모 공간을 개설해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 선교의 산 증인으로 세계 선교와 북한 복음화에 앞장섰던 고인의 삶이 한국교회의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면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로도 활동했던 김경중 선교사가 오랜 투병 끝에 소천했습니다. 선교지에서 2019년 5월 27일 사고를 당한 이후 뇌출혈로 국내에서 투병 중이던 김 선교사는 지난해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최근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18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한 김 선교사는 10여 년간 인구의 70%가 무슬림인 시에라리온에서 다음 세대 복음화에 주력해왔습니다. 운영비가 없어 건물만 남은 학교가 대부분인 그곳에서 2017년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2016년 12월 8일 글로벌 선교방송단 3기로 위촉되기도 했던 김 선교사는 구티비에 몇 차례 학교와 교회 등 현지 사역을 보내왔습니다. 구티비에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김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파송한 성경제일교회 김상학 목사는 그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경중 선교사님 별명이 작은이에요. 그 작은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의 겸손한 그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받은 종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참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그 순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선교사의 못다한 사역은 그의 아내 이평순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슬림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학교 설립에도 착수해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 가족들은 사역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선교사는 김 선교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웃음 짓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요. 수백 명의 용역이 철거에 투입되면서 교회 측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이이동 재개발 지역 22일 오전 7시부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장이 19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서울 북부지법과 재개발조합 측은 집행인력 600여 명을 투입해 교회 내부 철거에 나섰습니다. 예고 없이 명도 집행이 실시되자 교회 측에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 다쳤잖아요. 다쳤잖아요. 신고해. 재개발조합 측은 3시간여 만에 집행 불능을 결정하고 철수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내에 명도 집행 대상이 아닌 5개 단체가 있으며 이곳들은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층에 구원성전하고 사무실, 이거는 명도가 돼요. 그건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해도 돼.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우리가 이 일을 거기 집행하라고 한 데를 집행 안 하고 집행하지 말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교회 측이 없던 임차인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82억 원의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교회 측은 56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명도 집행은 교회 내 입주해 있는 5개 단체가 낸 제3자 이의소송 결과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연합이 6.25 전쟁 70년 구국기도 대성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교회 회복,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6.25 전쟁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특히 최근 남북관계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 교회는 이날 6.25 전쟁 70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남북 자유평화 시대를 여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교회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교회조차 좌우로 나뉜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남북, 남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킨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터넷 영상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지난 주말 해적판으로 인터넷에 풀렸습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출간 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연일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 회고록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출간 금지가 적절한 해결 책임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면서 6월 중에 홍콩 보안법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 초안의 세부 사항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회의를 여는 건 보안법 통과가 시급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초안에는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 조항이 담겼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장을 허용하는 개헌안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영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이 개정되면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개헌 국민투표를 다음 달 1일 실시하는데 개헌안에는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개헌으로 푸틴 대통령이 5기 집권에 성공하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2차례 더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확산 중인 가운데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 감염으로 전파된 경우는 없었지만 최근 해외 유입 감염이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3일부터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이지 않은 항공편에 대한 운항 허가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삐라 1,200만 장과 풍선 3,000개 등 대남 전단을 조만간 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앙의 각급 출판 인쇄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000여 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 기재 수단이 준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조선 깊은 종심을 언급한 만큼 대남 전단을 서울까지도 날려보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확한 살포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일 내에 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행사가 예정된 25일에 뿌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네스코에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전시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또 문화재청은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직원을 보내 왜곡과 관련한 사실 파악에 나섭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일본의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28년 동안 매주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문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 시위가 시위 지점을 처음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이달 23일 자정부터 7월 중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연대의 위치 선점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의기억연대는 돌아오는 수요일인 24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원래 장소 대신 남서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 무대를 만들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광안중앙교회가 아파트 전도 1일 핵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아파트 전도 전략 연구소장 정상용 목사는 일하는 평신도를 활성화시키는 전도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복음 메시지를 만들어 매일 아파트 현장에 나가 전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목사는 이어 아파트 전도의 아웃라인 등 4가지 전도 기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광안중앙교회는 8월 입주 예정인 교회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정성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하고 2020년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강원 산불 구호 산업을 통해 지역 주민 및 피해 교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표회장 정성진 목사는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자는 한교봉의 연합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오는 7월 2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제12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기념예배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장총 회원교단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장로교 지도자 250여 명만 참석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6.25 70주년의 의미와 한국장로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의 세계선교를 개척한 조동진 목사와 사역 도중 다쳐 1년 넘게 병상에 있었던 김경중 선교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들의 삶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